네, 뉴스 브리핑 4부 시작하겠습니다. 4시 좀 넘었어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습니다. 234표, 총 299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한 명은 아예 투표를 하지 않은 것 같고요.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 그러니까 기권 무효까지 포함해서 다 반대라고 보면 65명이 반대했고, 야권과 무소속을 다 합쳐서 278명인데 야권과 무소속 합쳐서 272명인데 234표가 나온 걸 보면 여당에서 62표가 그러니까 찬성으로 돌았고, 새누리당에서, 그리고 총 합쳐서 65표가 반대로 돌았습니다. 새누리당의 찬성 반대로 돈 표가 전체 128표 중에서 한 명이 빠진 것 같고요. 127명이 투표해서 62명이 찬성, 65명이 반대, 무효 기권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야당 의원들이 하나도 이탈하지 않고 저는 172명이 찬성을 던졌다고 계산할 때 노는 숫자입니다. 여당의 약 절반 정도가 탄핵에 찬성을 던졌다는 것은 그야말로 여당 의원들이 이번 탄핵에서 가지는 부담감도 엄청나게 무거웠다.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름을 짓고 사실상 만드는 새누리당의 의원 절반이 등을 돌리면서 탄핵을 당했습니다. 자, 이후 박대현의 대통령은 국회의장이 탄핵소추 의결서 원본을 법사위원장한테 보내어서 그 원본이 헌재로 가고 사본은 대통령에게 감으로써 사실은 탄핵 절차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곧 아마 국회에서 박 대통령 청와대로 탄핵 소추가 가결됐다라는 서류가 갈 거고, 청와대가 그것을 공식 접수하는 순간에 대통령으로서 권한이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지금부터 헌재 판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이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결국 탄핵을 수용을 하게 되면 대통령은 그 날짜로 이렇게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집으로 가게 되고요. 기각하면 다시 대통령직이 살아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에 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박 대통령은 이제 오늘부로 아마 한 6시 반이나 도착할 것 같은데요. 그 시간부로 대통령으로서 권한이 중지된 채 관저에만 머물게 돼 있고, 청와대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대통령으로서 조약이나 비준 해외 방문, 또 국내의 각종 인사 발령, 회의 주재, 또 각종 정책 주도, 이런 모든 권한이 올스톱 됩니다. 그래서 관저에서 경호만 받으면서 있게 됐습니다. 자, 혼자 밥 드시기 좋아하고 혼자서 TV 보시기를 좋아하는데 이것이 정작 원했던 거겠습니까? 자,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부친께서 이룬 나라에 그 따님이 대통령으로서 탄핵까지 걸리게 되었는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요. 솔직히 저도 지지를 했던 사람으로서 정말로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렇게까지 가는 과정에서 솔직히 본인의 과실을 시인하고 또 공명정대한 수사를 수용하겠다고 하고, 그럼으로써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사실상으로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를 했더라면 이것보다는 나은 결과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었을 건데요. 1, 2, 3차 사과를 할수록 또 개헌을 던지고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의장에게 국회 추천 총리를 제안하고
그런 과정들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준 대통령의 모습은 뽑아준 지지자들을 생각해서 최소한의 권위나 위험이나 체면을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켜보는 사람도 사실 낯이 뜨거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박 대통령이 야당과 절충해서 식물 대통령으로 임기만 때우면서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는 조건으로 야당이 추천하는 총리를 받아들여서 또 야당이 추천하는 장관들을 받아들여서 투표에 의하지 않고 사실상 권력을 내어주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벌어지는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의 일들을 보면 대통령으로서 솔직히 말하면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그렇다면 결국 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은 탄핵이고, 탄핵에 가서 본인이 몇 달을 지금 탄핵을 한 내용을 헌재에서 다투면서 본인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판결을 받아보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국회 추천 총리니 거국 중립 내각의 총리니 이런 부분을 이렇게 흥정하지 말고 명예로운 퇴진 그리고 사후 보장 이런 조건으로 문재인이나 추미애와 딜도 하지 말고 개헌을 전제로 해서 딜도 하지 말고 깨끗하게 탄핵을 받는 것이 낫다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저도 상처를 엄청나게 입었습니다. 무수한 욕을 들었고요. 개새끼 소새끼부터 배신자, 참 별의별 소리 들었는데요. 저는 배신자라 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저는 누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믿음에 박 대통령이 배신을 했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저는 탄핵을 끊임없이 주장해왔고 이 과정에서 저를 지지했다라는 분들이요, 저한테 실망했니 어쩌니 참 엄청난 비판도 들었습니다. 일부는 뉴스 브리핑을 안 본다, 블로그를 떠난다, 회원을 탈퇴한다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굴할 수 없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민주주의적인 절차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박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이 집권하든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든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든 부패나 비리는 다 지적하고 투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그걸 눈 감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척금 비리가 연결되었을 때 저는 탄핵하자라고 강한 주장을 하면서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으로서 박 대통령의 문제는 눈을 감고 우리 쪽의 일은 눈을 감고 상대편의 문제만 지적한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런 산술적인 형평성을 적응할 수 있는 융통성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융통성이 아니라 한마디로 거래죠. 저는 사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 기성정치권에서 빌어먹으려고 하고 생각을 아예 안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를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기성정치권에 들어가서 정치나 배설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꿈에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려 그랬으면 성질 죽이고 비 맞추면서 저도 머리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비 맞추면서 한 자리 걷어찼을 겁니다. 자, 어쨌거나 저는 박 대통령이 이번에 저지른 일이 아침에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직위의 특수성 때문에 기소도 안 되고 재판도 안 됩니다. 퇴임 이후에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퇴임 때까지는 놔둬야 된다는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 유튜브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니, 입증도 되지 않는 어혹만으로 책임을 져야 되느냐, 탄핵을 당해야 되느냐, 물러가라 말이냐, 길거리에서 대중들이 촛불을 들고 여론조사만으로 나가란 말이냐. 저는 그런 분들에게요, 정말로 눈을 크게 뜨고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민주주의적인 시민의 의식에서 큰 자질 미달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한테 뭐 욕을 달든지 저를 죽일 놈이라고 하든지 저는 신경 안 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한번 이렇게 내 시각이 좀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주기 바랍니다. 잘못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자, 다 잘못할 수 있죠. 역대 대통령이 많이 해먹고 갔다라는데, 그렇게 많이 해먹고 간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사가 진행되어서 공범이라고, 공모했다고, 피의자 신분으로 등록된 역대 대통령이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걸릴 때 누구의 공범이라거나 공모라거나 피의자 신분이라고 검찰에서 확인된 게 없었습니다. 다만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고 경고한 정도였죠. 그리고 측근들이 돈을 받고 뭐 감방에 갔습니다만은 그 돈이 짐작은 갑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과 관계 있다라고 입증하는 부분에서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아들이 돈을 받고 뭐 형님이 돈을 받고 실세가 돈을 받아서 깜빵 간 부분에 책임진다면 저는 탄핵을 가야 됐지만은 한국 사회에서 역대 대통령은 교묘하게 그런 부분에서 다 빠져나갈 만큼 세련되고 기술적인 방법으로 최소한 조심이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최순실을 앞세워서 모든 이런 내용이 이렇게 샅샅이 터져 나올 정도로 그에게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해외 방문 등을 상의하고 정책을 상의받고 장차관 수석 등을 임명을 하라는 대로 하고 또 그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재벌들에게 돈을 뜯고 또 그런 재벌에게 1차 뜯고 2차 뜯고 3차로 더 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방조하고 수석이 그 앞장을 서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가성처럼 돈을 뜯어서 안 그러면 아쉬운 기업에 최순실이 대가성처럼 돈을 뜯도록 모든 정치적 권력을 최순실과 그 밑에 있는 3인방 그리고 아직도 깜빵에 안 가고 있는 두세 사람에게 어떻게 위험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깜빵에 가야 될 새누리당 최고 중진이라고 볼 수 있는 전직 고위 관료 한 명이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글 돌린 거 보니까요. 제가 정말 환멸을 느꼈습니다. 한간에는 그 인간이 박 정권과 재벌 사이에 다리를 놓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이렇게 국정이 난도질 당하도록 또 재벌들을 위한 경제정책을 하도록 또 재벌들을 위한 대중정책을 하도록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혹이 무성한데 자, 그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박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박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그 다음엔 자신의 차례라고 생각을 해서 거짓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어찌하여 박 대통령은 그런 인간들을 옆에 두고 최순실을 옆에 두고 3인방을 옆에 두고 그들이 아니면 이들이 한 5인방입니다. 그 옆에 떨거지들 한 두세 명 더 있죠. 7, 8명 되는 떨거지들이 국정을 난도질하고 대통령은 장관이나 수석이나 총리와 독대를 거의 하지 않고 대통령 얼굴 보기가 어렵고 배가 가라앉아도 대통령에게 직접 지시를 받기가 어려운 그런 일을 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서류가 밖으로 난무하고 청와대는 강남에 사는 떨거지 여자가 마음대로 출입해서 지가 대통령이 된 듯 밥을 먹고 나갈 때 김밥도 싸갔다. 청와대 식당에서. 그것도 관저에 말입니다. 최순실은 이러했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 최태민이 때 청와대는 우리 아버지가 마음대로 들어와서 정주영을 비롯해서 김우중, 이건희까지 이병철까지 재벌들을 마음대로 주물렀던 사람이다. 박근혜는 자기 아버지 집을 되찾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도 우리 아버지가 살던 다니던 집을 되찾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희귀망측한 어제 제가 그로테스크라고 기이하고 괴이하다 한 정치적 스캔들은 역사상으로
두 번 다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하여 그 주인공이 박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요, 박 대통령의 출발부터 98년 달성 보궐선거에 출발할 때 스타트부터 최순실 일가에 의해서 지원을 받으면서 보좌진을 정윤회 등 3인방을, 그때는 4인방이었겠죠, 옆에 달고 가면서 불행이 애고되어 있었던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박 대통령은 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진 어떤 평균치 국민의 상식적인 시각을 갖추지 않은 채 부친의 영광과 집을 되찾겠다라는 권력의지 하나만 있었고, 나머지는 모든 것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정치인이었는데, 그것이 최순실과 주변에 있는 사람 몇 사람에 의해서 전 국민들이 한마디로 그걸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 시절이나 대표 시절에도 통화를 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저는 2002년에 민주당을 탈당하기 위해서 못 있겠더라고요. 이념적인 문제 때문에. 또 노무현 후보 되고요. 그 당시에 미래연합의 박 대통령에게 제가 가려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 처음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박근혜 의원실로 전화를 걸어서 제가 당시 새천년 민주당에 있던 누구인데 내가 몇 명을 데리고 당신한테 갈 거니까 현직 지구당 위원장을요 좀 만나서 상의했으면 좋겠다라고 비서가 묻더라고요. 그래서 메모를 남겼습니다. 전화가 좀 이따 왔어요. 통화를 했었습니다. 아, 예. 그러고 제가 들은 이야기는 예. 그러세요 라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해보시고 하니까 예 했는데요. 그때 본인의 위치로는 여당의 지구당 위원장이고, 또 저도 여당의 DJ 특보도 하고 있었고, 당무위원도 하고 있었고, 정책위 부회장도 하고 있고, 공기업 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몇 명을 데리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달랑 자기 하나뿐인 미래연합에 제 같은 사람들이 가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로 리턴콜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저로서는 공기업 사장직도 내던지고 정치적 배신자 소리를 들으면서 여당에서 야당으로, 그것도 군소 야당으로,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래도 아버지 밑에서 배운 게 있을 것이고 상식과 윤리의식이 뛰어날 것이고 안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에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을 해서 그런 사람과 정치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다 던지고 갈라 했습니다. 그 뒤로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는 야당에서 여당으로 왔던 장관을 지낸 한 원로한테 대통령께서 후보 때 저를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냐. 그분은 저를 굉장히 아끼기 때문에 뭐 좋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만요. 그분한테 꼬치꼬치 물었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뵐 뻔 했어요. 뭐 주변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 때 만나라고 했어요. 저는 과거의 일도 있고 해서 그냥 돕겠다고 만나는 부분을 포기를 했습니다. 자, 내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을 이렇게 소개하는 부분은요, 저는 그분을 한번 도와보려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 직위에 차단하고 바로 잡아보려고 오랜 세월 동안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틀이나 시스템이 저같이 가리지 않고 직언을 하고 들이받는 사람, 아닌 거는 아니라고 꼴을 못 보는 사람은 애초에 같이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뒤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날 박 대통령이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요, 저는 그 주변에서 실장을 하고 비서실장을 하고 수석을 하고 장관을 하고 차관을 하고 또 주요 공직에 나갔고 이런 사람들, 새누리당 또 의원들, 또 친박 핵심이라는 사람들 정말로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놈들 중에서 사람 같은 놈이 하나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현실을 똑바로 보라 하고 사표 하나 내던지고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정권의 문제를 지적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정권은 일개 회사도 저렇게 운영되면 망할 정도로 저런 회사도 없지요. 회사에 사장이 있는데 오랫동안 사장 아는 사람이라 와서 회사 들어와 가지고 모든 회사의 경영을 좌지우지하고 회사 임원들을 지가 임명하고 회사의 각종 자본들을 마음대로 빼가고 그리고 사장을 팔아서 딴 데서 돈을 땡기고 이러면 그 회사가 망하지 흥하겠습니까? 중소기업도 이렇게 하면 망할 겁니다. 자, 이런 걸 방치한 채 뭐가 잘못했는지 모르는 대통령한테 탄핵이라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탄핵은요, 법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업무를 1단계 정지시키고 2단계 헌재 판결로 결정을 하는, 업무를 못하도록 최종 판결하는 기술적이고 정치적인 이 테크닉입니다. 입증된 게 있냐라는 이야기는 대통령은 입증을 법적으로 하고 기소하고 판결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범에 의해서 대통령이 상당한 부분 입증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거부했다는 것은 그 입증된 결과를 부정하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사를 받지 않고 시인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대통령한테 탄핵 이외의 일은 무엇이 있었겠는가? 만약에 수많은 촛불이나 국민들의 압력이 아니었더라면 불과 몇 달 전처럼 언론사를 공갈 협박하고 저같이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을 방송 출연 정지시키면서 결국은 이대로 끌어가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썩어 문드러져도 그대로 갔을 겁니다. 견디다 못해서 들고 일어나면서 무너진 거죠. 그런데도 아직도 무엇이 무엇인지 정치적인 보복이니 탄압이니 자빨래 선동이니 종북이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박 대통령은요, 헌재 판결을 기다려야 될 건데 헌재 판결은 230 지금 표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4표까지 남았는데 헌법재판소는 여당 의원의 절반쯤이 찬성한 이 탄핵을 인용을 하지 기각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미련들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물론 당사자가 억울하다면 끝까지 갈 권리는 있죠. 자, 야당은 더 이상 적각하야 퇴진을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요, 역풍이 불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교안이가 그럴 자격이 있냐 없냐, 통진당을 해산했냐 이런 소리 하면 오히려 야당에게 매우 불리해질 겁니다. 자, 종북 맞네라고 인정한다는 핑계를 주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야당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대통령 직무대행, 권한대행과 주요한 경제 안보적 과제들을 어떻게 빨리빨리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겸허하게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정에 임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박 대통령은 역사에 대한 길로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보수 진영 상당한 부분이 박 대통령과 더불어서 망해 가고 있습니다. 자, 끝난 일에 대해서 미련을 가질 필요 없고요. 그동안 우리의 무지몽매함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선입견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될 거다. 이것이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